예, 오늘은 36번째 장애인의 날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지난 1981년부터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또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오늘 사회부 이소영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와 관련된 보도를 그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권리는 어떤 수준입니까? 네,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제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 가보시면 천막과 함께 수많은 영정사진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모두 사망한 장애인들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야 시간에 이제 한 분은 호흡 보조기가 고장나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제 국가에서 활동 보조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보조인이 퇴근한 시간에는 이분을 도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다른 한 분은 화재로 숨졌습니다. 3급 장애가 있던 분인데 이 경우는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집에 하필이면 이제 불이 났는데 대피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등급을 매기고 또 그에 따라서 보조 서비스를 제한하는 장애 등급제가 이런 죽음을 낳았다고 말하는데요. 시정을 요구하면서 노숙 농성을 시작한 것이 2012년부터인데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고요. 또 이게 주변을 보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명절에 고향에조차 갈 수가 없습니다. 저상버스가 많이 들어왔지만 아직 시외버스에는 도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시기에 차를 탈 수 없어서 사람들이 고향에 갈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지금 차를 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저희가 도로에 나가보면 장애인 콜택시라고 좀 보지 않습니까? 자,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건가요? 네, 아무래도 장애인 콜택시가 있지만 아직까지 대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대기 시간이 평균적으로 30분이 넘어갑니다. 네. 근데 그나마도 이거는 제가 작년에 취재를 했을 때는 평균 대기 시간이 58분이었거든요. 네, 길 밖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렇네요. 거죠. 예. 그나마 개선된 것이 이제 한 35분 정도 되는 거고요. 서울은 그래도 나은 편인데 지방의 경우는 차가 부족해서 대기 시간이 더 길고 심지어는 장애인 콜택시인데도 휠체어가 실리지 않는 차량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열악한 점들이 더 많습니다. 네, 또 생각해보면 그 밖에도 참 일상에서 우리는 이제 쉽게 생각하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불편들을 또 겪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제 비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장애인에게는 굉장히 꿈만 같은 일이 되는 경우도 네. 많습니다. 일례로 제가 지난해에 지적을 했던 이 모바일 금융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스마트폰이 도입된 이후로 아마 많은 분들이 은행 업무를 휴대전화로 하실 건데요. 이 서비스를 처음 이용할 때나 혹은 30만 원 이상의 돈을 계좌 이체할 때는 반드시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증이 음성 ARS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려오는 전화에서 불러주는 번호를 이제 핸드폰에 입력을 해야만 예. 인증이 되는 방식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저희는 쉽게 생각하지만 청각 장애인분들은 여기서 완전히 소외가 돼버리는 거죠. 이 보도가 나간 이후로 보이는 ARS 같은 개선책이 나왔는데요. 점차 이제 사용자가 확대되고 있는 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이런 서비스라거나 혹은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여전히 음성 ARS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신용카드를 예를 들어서 잃어버렸다. 그러면 급하게 이제 전화를 해서 정지를 시켜야 되는데요. 이 서비스에서도 전화만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청각장애인분들은 이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음성 ARS 저희가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저도 장애인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사실 잘 못했던 것 같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장애인이 여러 측면에서 좀 고려되지 못하는 게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경우 같은 경우는 기술은 되게 발전을 했지만 거기에 담긴 정신은 아직 발전하지 못한 거를 확실히 보여주는데요. 네. 이게 모두가 이제 사회적 인식이 아무래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 관련 진정이 8,000건이 넘었는데요. 그 정도로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차별이 일상적이다 보니 경제 활동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최근 나온 연구 결과를 살펴보시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10명 중 7명 꼴인데 장애인의 경우는 5명에서 6명 정도에 불과한데요. 장애인의 경우는 임금 수준까지 낮다 보니 네.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또 계속해서 사회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비례대표가 1명에 불과해서 또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킬 자리가 더욱 줄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네.
오늘 이제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정말 갈 길이 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인식의 변화가 좀 최우선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장애인이 거쳐야 하는 문턱이 얼마나 높냐, 사회적 문턱이 얼마나 높냐. 이거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장애는 다들 이제 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갑자기 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나이가 들어서 눈이나 귀가 안 좋아진다거나 혹은 일시적으로 다리나 팔이 부러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이게 장애인이 생활하기 어려운 사회는 사실 노인이나 어린아이 혹은 부상자들이 생활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회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이 맞닥뜨린 사회적 장벽을 낮추는 것은 단순한 이제 뭐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불편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것, 이것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소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